어떤 사람은 은퇴를 꿈꾸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떠나려 합니다. 마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처럼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구고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던 시간이었기에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그 시점, 그럴 때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자유와 여유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퇴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 꿈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전직 임원인 저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은퇴 후에는 1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하지만 한 달에 180만 원을 써도 충분히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후 그때부터 정말로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억대 연봉을 받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은퇴 후 살아가는 방법, 현실적인 사례로 풀어보기. 이제는 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경제적 자립, 재정 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저는 과거에 수많은 자산을 축적하며 큰 꿈을 꾸었지만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중요한 건 사실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였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시절 자주 생각하던 것 중 하나가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더 많이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모든 소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는 매일같이 들었던 내일의 큰 계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 달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해 보았고 그 경험이 제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결국 알뜰하게 살기라는 신조어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저는 식사도 단순해졌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던 예전의 습관을 고쳐 일주일에 몇 번만 외식하고 나머지 때는 집에서 간단히 먹는 식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큰 자극은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큰 효과를 주었죠. 사례 2. 자아실현과 여유, 은퇴 후 진정한 삶 찾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시절에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외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나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었죠. 직장 내 임원 자리, 좋은 차, 비싼 집이 모든 것이 성공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였고 이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 저는 그동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꿈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책들을 읽고 마치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유를 갖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실현을 위한 여유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불필요한 물질적 욕구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 많은 시간을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3. 소소한 기쁨 찾기,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마지막으로 180만 원으로 사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삶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맞이하는 햇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기쁨, 오래된 친구와의 차 한 잔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들, 그리고 그 기쁨들이 가져다주는 평화로움이 바로 은퇴 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와 같이 18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도
물질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돈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작은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니 은퇴 후의 삶도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결론 나만의 은퇴, 나만의 행복.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을 통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한 달 18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저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고 대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삶을 즐기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민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180만 원으로 사는 법, 전문가의 조언과 실용적 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 180만 원으로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180만 원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과 실용적인 정보를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은 앞으로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1. 생활비 절약을 위한 기본 원칙. 필요 없는 지출 줄이기. 은퇴 후 18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고정비용 관리. 고정비용은 매달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비용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형 아파트로 줄여서 월세를 낮추거나 더 저렴한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월세 8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였고 이렇게 절약된 30만 원을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 식비 절약. 식비는 은퇴 후 가장 많이 변동이 일어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외식이나 간편식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주 한 번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머지 시간은 작은 동네 슈퍼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간단히 요리하며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식비는 단순히 외식이나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보험과 공과금 관리. 보험료는 신경 쓰지 않으면 빠르게 쌓이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보장을 없애거나 보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역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전기세와 수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은퇴 후 소득원 확보하기. 은퇴 후 모든 수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여전히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직장처럼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은퇴 후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은퇴 후에는 글쓰기를 통해 조금의 수익을 올리거나 상담 서비스나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이전에 경험했던 분야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워크숍을 열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이 온라인 판매. 인터넷을 통한 판매 활동도 하나의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했던 손수 만든 공예품을 온라인 마켓에 올려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수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적인 고객층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신의 특기나 취미를 살려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 적은 자산을 활용해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낮은 위험의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이나 안전한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해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내 자산의 510%를 투자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아실현과 여유를 찾는 삶 행복의 기준 재정립하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감을 잃거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1. 취미와 여행. 은퇴 후에는 그동안 꿈꾸었던 취미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유 자금이 적다면 근처의 작은 여행지나 당일치기 여행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간단한 요가와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정신도 맑아집니다.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180만 원으로 사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작은 소득원을 추가하며 여유를 찾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은퇴 후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산을 관리하고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